안녕하세요. 보듬딸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까지 이렇게 장착했는데, 저는 오늘 좀 이제 출근 중인데 날씨가 좋고 기분이 좋아서 무슨 말로 표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업이 됐네요 지금. 근데 컨디션이 사실 좀 안 좋기는 한 게, 제가 눈에 뭐가 막 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눈 화장을 지금 못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의 주제는 직장에서 혹은 뭐 같이 일하는 데서 혹은 알바에서 우리가 실수를 할 때 너무 긴장이 많이 되는 사람들 있어요. 되게 많아요 사실. 아니 당연히 실수했는데 긴장이 왜 안 되겠어. 와씨 막 이러면서 완전 막 어떡해 진짜 미치겠다 진짜. 와 내가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나. 엄청 막 식은땀, 등에서 땀이 줄줄줄줄 흐르고 막 발땀 막 그러시는 분들 되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일단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타인에 대한 어떤 이 사고 방식에서 그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게 전반적으로 유형을 이렇게 딱 규정 짓자면은 타인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를 하면 나 스스로 용납이 안 되시는 분들, 자기가 용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뭐 상사나 혹은 직장 동료한테 폐를 끼치게 되는 거니까 너무너무 본인이 미안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혹은 이제 욕먹을까봐 막 어쩔 줄 몰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고통받고 괴롭고. 뭐 제가 이렇게 마이크 들고 얘기하지만 뭐 저라고 다를까,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항상 경험해요. 저도 직장 동료가 있기 때문에, 그죠? 동료나 상사가 있으면 특히 더 많이 경험을 하겠죠. 알바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주제를 왜 선정하게 됐냐, 저와 상담을 하시는, 올해 상담을 하셨던 미쯔님, 네, 이 닉네임 역시 다르게 제가 지은 거예요, 닉네임을. 그러니까 이 닉네임에 파헤칠 수 없어. 이분은 누군지 알 수 없을 거야. 근데 이제 이분은 알바를 하시는데 그 구체적으로 사실 편의점 알바를 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뭐 샌드위치를 뺐어야 됐는데 뭐 날짜가 지났는데 못 빼놨다던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했어야 된다는 일을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대타 하시는 분이 뭐 수고를 더 해야 된다든지, 혹은 이제 그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나도 신경 쓰이고 상대방도 신경 쓰이게 했으니까 또 내가 또 신경 쓰이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불안해 미치겠대. 그래서 막 뭐가 불안하냐, 잘릴까봐도 불안한 거예요. 일을 잘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의 완전한 불안감을 없애려고 하는 것들, 일단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봐봐, 야 불안해 하지마, 괜찮아, 이 얘기를 나한테 혹은 그 상대한테 들었다 한들 안 괜찮아요 사실. 그러니까 너 불안해 하지마, 그러니까 이 불안을 없앤다는 이것 자체를,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욕구가 먼저예요. 사람은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너무 예민하고 힘들 때 밥을 드셔보세요. 제일 좋아. 밥을 안 먹어서 허기져서 그래. 정말
깨물었어. 너무 맛있으니까 깨물어.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인에 대해서 너무 불안이 많이 높으신 분들은 또 관계 속에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드릴 수 없는 얘기고 저랑 같이 할 수가 없고 개별적인 부분은 저희 누다심 센터에서 서울 분들이나 대구 분들 뭐 저희 다 각지에 있거든요. 누다심 센터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되고 저는 부산에 있어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부산 신청해 주세요. 여튼 관계 연습을 사실 하면 제일 효과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타인한테 불안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고 그런 거잖아요. 자신이라는 거는 타인이 있을 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는데 하지만 사실은 이 밖이 의식되는 거예요. 본인이 못 느껴서 그렇지. 그런 거에 대한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거기서 오는 불안감과 우울감이 특히 커요. 여튼 그래서 제가 이 미쯔님한테도 미쯔님은 저하고 상담은 해요. 미쯔님이 저한테 막 그래요. 아니 왜 지금 미칠 것 같은데 내 불안감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하면서 이제 막 연락이 왔어요. 따로. 응? 어떻게 좀 해줘봐. 나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불안하겠다. 그리고 차라리 좀 잘려보는 경험도 한번 해봐라. 잘리는 것도 진짜 쉽지 않다. 저도 어제 사실은 이제 일하러 가는 다른 센터 말고 제가 사장인데 말고 다른 데서도 또 일을 하거든요. 그냥 거기에서 좀 늦었어요. 제가 여기 눈에 지금 눈화장을 못했는데 눈에 뭐가 나가지고 늦었는데 늦었을 때 이미 늦었다는 거를 1시간 전에 알았어. 병원에서 이제 막 어떻게 하다 좀 늦었는데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이거 왜냐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 이 일을 실수했을 때 상대방도 피곤하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늦을 거라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심지어 늦을 거란 얘기도 못 하겠어. 너무 긴장되니까 상대방한테 안 좋은 막 그런. 근데 사실은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미리 늦는다는 거를 아는 게 훨씬 일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상대가. 그럼 미리 저 1시간 전에 나 혹시 늦을 걸 미리 아니까 늦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연락도 드리기가 너무 미안해서 연락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잠수 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래도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드리기는.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막 죄송하다고 가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드리겠다 이러고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먹었던 마음이 이거예요. 도망가고 싶을 때 뭐 자르려고 그러지 뭐. 잘라 자를 테면 잘라라. 좀 잘려보지 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일단 그곳으로 갔어.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미쯔님한테 좀 잘리면 어때? 좀 잘려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곳에 가잖아요. 그 상대를 만나잖아요. 상사든 동료든 뭐 같이 일하시는 분. 그럼 그분한테 잘리려면 잘라 이런 태도는 안 돼. 태도는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 안에서의 이 자존감과 나의 이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단계지. 그거를 이제 그분한테 아니 뭐 자를 테면 자르세요. 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잖아요, 항상. 이런 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 상대 입장에서 또 볼 수 있어야 돼. 어쨌든 상대는 봐봐, 일이 나 때문에 어쨌든 좀 먼저 신경을 썼어야 됐고 내가 해야 됐었던 일을 못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한테 이제 일에 있어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네, 너무 많이 그랬을 텐데 그냥 죄송하다 제가 또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상대는 걱정하는 게 그 다음이야.
다음에 또 이럴 거 아니야, 이러는 거 아니야? 얘가 나를 무시해서 그래? 내가 너무 쉽게 너무 잘해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이게 태연하게 네네 제가 잘못했고요, 네 잘해볼게요, 네 그죠, 힘드셨죠, 제가 잘,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는 더 진짜 신경을 쓰겠다, 미리 나와서 준비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상대가 좀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이러면 어떡해 라는 부분이 걱정이 되니까 그런 거지. 근데 그래서 나의 상황도 조금 얘기를 하고, 혹은 이게 계속 바뀔 수 없는 이유다 라면은 그 사람한테 요청할 수 있어야 돼, 정중하게. 그래서 내가 상황을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이거 눈 때문에 지금 눈에 이게 두드러기가 나서 병원을 가봐야 돼. 근데 사실 그 분이, 선생님이 제 눈을 보고 이미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미 알게 됐어요, 내 상태를,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조금 편하기는 했어요, 이해를 먼저 해주셔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병원에서 조금 늦어졌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를 하셨고. 그리고 사실 이제 내 안에서도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늦었지? 그러니까 왜 실수했지? 첫 번째는 내가 어디서 시간을 끌었는지, 어디서 내가 놓쳤는지를,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객관적으로 못 보시는 분들이 뭐냐면, 감정 조절이 이미 실패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상사한테 한번 뭐 조금이라도 선생님 뭐 다음부터는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잘해주세요를 그냥 있는 그대로 들으면은 되는데, 그게 좀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지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를 좀 자르려고 그러나, 또 나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드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에서 뭔가 감정 조절이 실패되고 이제 일을 그만둔다든지 마음 상해가지고 떠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네 제가 좀 잘 신경 써서 할게요 하고, 실제로 나의 패턴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분명히 이 실수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적어놓질 않는다던가, 일을 할 때 이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내가 늦어졌다든지. 그러니까 나는 생각해보니까 병원 가는 시간을 너무 이렇게 망설이는 거예요. 제가 망설였던 거예요. 이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너무 고민이 됐던 거야. 거기서 힘들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좀 지쳐가지고 고민이 되니까 갈지 말지 이러다가 늦어졌거든요. 그 망설이던 시간만 없었으면 차라리 그냥 빨리 병원 가고, 안 되면은 늦어서 못 갔으면은 그냥 빨리 왔으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지각을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차라리 좀 빨리 출근 시간을 당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1시간 먼저 움직였거든요. 먼저 하니까 그래도 30분이, 지금 오히려 1시간 먼저 움직였는데 30분이야. 30분 밖에 여유가 없더라고요, 도착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이 준비 시간도 사실 더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출근 이 준비 시간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미트님, 본인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정도면 사실 평상시에 엄청 잘하려고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자르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그 상사가. 그러니까 그 다음이 문제예요. 관계. 그러니까 내 입장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일하는 데 있어서 다음에도 이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아마 염려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상대한테, 그 상대도 사실 불안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 돼요. 다음부터 제가 이런 거 체크해서 열심히 할게요 하고, 신경 쓰 다음부터 좀 주의해서 이런 부분 좀 신경 쓸게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은 충분히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상사마다 사실 또 다르겠죠. 관계는 결국에는 서로 이런 역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사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상사랑 이렇게 지금 함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가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이제 드리기에는 되게 좀 어려운데,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상담을 통해서 이제 개인
개인적인 개별적인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제가 아는 미쯔님은 제가 상담을 오래 해봤으니까 그 미쯔님 상사는 되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미쯔님이 오히려 그런 상사의 좀 무심한 부분에서 굉장히 또 좀 약간 불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뭐 상사는 사실 뭐 남친도 아니요, 여친도 아니요. 그러니까 뭐 연애도 아니고 이건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를 좀 두시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리를 둔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정서적인 이런 관계적으로 보면 계속 더 불안해지고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잘 지내려고 하지 마. 뭔가 이렇게 좀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지 말고 일적인 부분에서만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지금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조금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도 되면서 좀 가까워질 수도 있죠. 상황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조금 그런 마음이나 혹은 그런 상황을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지금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미쯔님은. 그리고 내가 특히 이런 거에 지금 더 신경 쓰이게 되는 이유도 있어요. 내가 너무 외롭다든지 이렇게 이게 끈끈한 감정을 나누거나 이렇게 좀 계속 그럴 대상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이런 상사한테나 뭐 직장에서든 조금 더 이렇게 친해지고 싶고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미쯔님이 그 상사는 원래 사실 별 생각 없을 거야. 또 실수했구나. 대처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게 다예요. 그러니까 미쯔님처럼 막 사람한테 엄청 관심 보이고 막 불안해하고 막 관계를 좀 좋게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상사는, 미쯔님 상사는. 알죠? 몇 번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기억하죠? 그러니까 너무 미쯔님이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도 미쯔님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쯔님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미쯔님 원래 미쯔라는 과자를 제가 이렇게 이름을 단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미쯔라는 과자가 제가 되게 별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엄청 오래된 과자인 거 아시죠? 어렸을 때 나왔을 때는 제가 이 과자를 안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과자가 되게 좋은 거야. 왜 좋아졌냐면은 맛이 좀 진해졌어. 이 코코아 가루 약간 초코 맛이 나는데 이 미츠 과자가 초코 맛 나는 거 아시죠? 초코 맛이 좀 나는 과자인데 이게 조금 코코아 가루가 좀 진해진 것 같아요. 미츠 관계자님 맞으시죠? 조금 진해졌어요. 잘 모르겠지만 맛이 좀 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미츠라고 지은 이유도 물론 이 닉네임이 있거든요. 저희 상담할 때. 근데 그 미츠님의 닉네임이 랑 또 비슷한 것도 있지만 미츠님이 제가 점점 그 예전에는 엄청 사실 닝닝하다는 게 관계가 되게 닝닝한 가벼운 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해 하시니까 지금은 사실 양호한 거고 예전에 같았으면 진짜 때려쳤을 거예요. 이미 때려치고 저 때려쳤어요. 이렇게 하고 올 사람이거든요, 미츠님이. 그래서 되게 불안한 만큼 관계에서도 굉장히 피상적인 게 굉장히 많아서 저랑 상담할 때도 엄청 제가 정말 친절하고 그리고 되게 친근하고 저의 이런 진짜 막 거침없는 이런 얘기하는 모습은 거의 사실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서 저도 미쯔님도 저랑도 갈등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진해졌어요. 진국이 됐어, 사람이. 그래서 요새 막 저한테도 막 솔직한 감정도 한 번씩 표현해서 저를 한 번씩 놀래기도 하고 되게 이제 조금 저 역시도 미쯔님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쯔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미쯔님이 너무
좌절만 하지 말고 진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미츠님도 화이팅! 혹시 미츠님한테 좀 조언을 해주고 싶거나 용기를 주고 싶거나 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용기 주세요. 자신이 관심 받고 싶은 만큼 상대한테도 관심을 나눠주세요. 네, 그럼 이상 마칠게요. 안녕!